량씨가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경보가 울리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여러 발사체가 떨어지고 모두가 안전한 대피소를 찾으면서 혼돈이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청년은 큰 충격을 받고 온몸을 밝게 빛내는 신비한 힘을 각성합니다. 도시의 중앙학교 학생들은 중요한 엘리트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관은 시험의 총점이 750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상위 10명의 학생만이 꿈에 그리던 특별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이것이 무술의 달인이 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2년 동안 혼수 상태였고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회해야만 합니다. 복도를 걷던 청년은 불량해 보이는 동급생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때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흑발의 소년을 가로막고는 오랜만에 돌아온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표정을 지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정말 천재라도 된 줄 아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 녀석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자기 시험에나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그는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고 상대를 놓아준 뒤 제갈 길을 가고 남겨진 모두는 크게 놀랍니다. 불량배는 짜증을 내며 저 녀석이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거만해졌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신입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실전 시험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악당은 공식 대결에서 상대의 선수 생명을 끝장낼 계획을 세웁니다. 교실로 돌아온 주인공은 신세계의 역사에 대한 필기시험을 시작합니다. 서기 2842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핵공격으로 인한 패배로 50억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고 인류는 거의 전멸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의 영향으로 생존자들은 진화했고 60년 8월에 2단계 힘에 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롭고 강력한 전사들이 등장해 생존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으로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우며 얼마 남지 않은 지구를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구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유명한 상무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공은 시험을 마치고 엄청난 속도와 자신감으로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아주 쉽게 맞췄다는 것을 알기에 침착합니다. 사실 청년은 혼수 상태가 아니라 아주 기묘하고 신비로운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얻은 보상 덕분에 그는 놀랍고도 매우 유용한 완전 기억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자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바닥에 떨어진 수험표를 주워 들고는 칠칠치 못하다고 핀잔을 줍니다. 모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였고 분위기는 매우 평화롭고 화목해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의문의 약병 하나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무술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붉은색 활력 가루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추가적인 도움이 없어도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진정시키고 가족이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애정과 걱정을 이해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그 약병이 가난한 가족의 전 재산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 밤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그는 정말 열심히 훈련할 준비를 합니다. 곧이어 주인공은 자신의 정신 속 춥고 황량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고 이후 잠이 들 때마다 항상 이 수정 공간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의 임무는 괴물들로부터 수정을 지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는 항상 몹시 지칩니다. 그는 수정이 깨지면 꼬박 하루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패배하면 다음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깨어나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곧 더 강해지기 위한 규칙을 깨달았습니다. 이 훈련 덕분에 그의 정신력과 기억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다음 몬스터 무리가 정확히 30초 후에 도착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청년은 검으로 모든 괴물을 물리칩니다. 지쳤지만 승리한 주인공은 자신의 현재 능력치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창을 엽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5번째 적의 무리가 이미 오고 있다는 알림이 뜹니다. 자신의 능력치를 분석하며 그는 아직 엘리트반에 들어가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붉은 용이 나타나 그를 향해 거대한 화염을 내뿜습니다. 주인공은 피하면서 능력을 사용해 그 괴물의 발톱을 베어버립니다. 괴물이 꼬리로 반격하지만 청년은 민첩하게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없이 쓰러진 끝에 그는 마침내 그 거대 도마뱀의 공격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이윽고 검사는 검술을 사용해 괴물의 가슴에 일격을 날립니다. 그는 그 틈을 타 거대한 붉은 괴물의 등 위로 올라탑니다.
놀랍게도 괴물은 광폭화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청년은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지만 다행히 그 분노에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거대한 괴물과 마주한 전사는 위대한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온몸을 푸른 빛으로 빛내며 그는 용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위해 돌진합니다. 그는 검을 뽑아 돌진하며 거대 괴물의 머리를 노리지만 괴물이 재빠르게 그를 물려하자 속도를 이용해 피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전사는 자신의 작은 체구라는 이점을 이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작다는 것에도 이점이 있다며 화염 브레스를 가볍게 피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해 매우 정확한 일격을 날립니다. 공격은 완벽하게 명중했고 거대한 괴물은 엄청난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에 쓰러집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길을 이용해 보호막을 만들어 괴물이 쓰러지는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용은 포효하며 또다시 강력한 붉은 화염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빛의 광선으로 반격해 괴물의 입을 정확히 맞춥니다. 마침내 괴물은 쓰러지고 무리를 물리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승리로 그의 민첩성이 증가했고 그는 다가올 전투들을 준비합니다. 그때 시스템은 그가 5개의 웨이브를 완료하고 관상법을 획득했음을 알립니다. 소녀는 학교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가르치지만 오직 정신계 능력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싸우면 싸울수록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웨이브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에서 깨어난 그는 새로운 적들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금 보상으로 받은 새로운 관상법을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아이템을 활성화하자 그는 디지털물로 가득한 기묘한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그 안에서 전사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진 어둡고 무시무시한 괴물과 마주합니다. 거대한 존재는 그를 내려다보고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며 극도로 위협적입니다. 그는 이것이 시험이며 심판을 받기 위해 그저 괴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청년이 명상을 하자 밝은 푸른색 기운이 온몸을 감쌉니다. 그때 여동생이 문을 열고 가족과 저녁을 먹자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의 근육질 몸을 보고 놀라며 미소를 띤 채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동생에게 장난을 치며 그는 전에는 안 잘생겼었냐고 묻고는 머리를 헝클어뜨립니다. 그러자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오빠가 언제 이렇게 멋있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미 옷을 다 입은 그는 이것이 새로운 관상법의 효과라고 생각하며 시험 보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가는 길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그는 량시제 1고등학교의 체육관으로 들어섭니다. 몸을 풀며 주인공은 관상법 덕분에 자신이 훨씬 강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때 불량배가 다가와 2년 동안 학교를 쉬었다며 그를 조롱합니다. 불량배 무리가 흑발 소년을 둘러싸고 약자를 돕는 박애주의자 나셨다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누구보단 낫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라이벌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시험을 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며 도발합니다. 그러니 찔리는 사람이 범인이지. 한 친구가 싸움을 말리러 끼어들며 지금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난 악당은 물러서며 두고 보라며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가 이제 너는 끝장났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친구는 저 녀석의 삼촌이 새로 부임한 학생 주임이며 조카를 돕기 위해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소문까지 돈다고 설명합니다. 무술시험은 근력 테스트와 실전 대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시험이 곧 시작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각 조의 최하위가 즉시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가올 대결을 생각하며 소녀는 힘을 아껴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 그의 전략은 속도를 이용해 승리하는 것. 푸른 오러가 그의 주먹을 휘감는다. 하지만 라이벌은 자신만만하게 손쉽게 통과할 힘이 넘친다고 말한다. 1조의 평가가 시작되고 두 상대는 진지하게 서로를 마주한다. 바로 그때 그 양아치가 온 힘을 다해 펀칭머신에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그 일격이 어찌나 강한지 충격파에 다른 학생이 멀리 나가떨어진다. 그 녀석의 친구들은 환호하며 그의 힘이 거의 1400근에 달한다고 말한다. 부하 중 하나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두목이 1등이니 누군가는 곧 탈락하겠군. 주인공 차례. 그 역시 측정기에 묵직한 주먹을 날린다.
교관은 생명력 강도도 낮은 신입이 1500근을 기록하자 경악한다. 소년의 친구는 입을 떡 벌린 채 그가 언제 저렇게 대단해졌는지 의아해한다. 선생은 이 힘이 비정상적이라 분석하며 상급무공을 익혔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조수에게 그 학생의 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서류를 읽던 남자는 소년이 휴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도가 극도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경기장으로 주인공은 오후에 있을 대결에서 라이벌의 실력을 시험해 볼 생각에 잠긴다. 시험 2부는 넓은 격투장에서 펼쳐지는 실전 대련이다. 교관이 학생들을 무대로 호명하고 첫 번째로 불린 이름은 주인공의 이름이다. 대전 상대로 라이벌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상대를 바라본다. 학생들은 무식한 힘만으로는 무술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주인공의 승리를 의심한다. 양아치는 창을 겨누며 소년의 운은 여기까지라며 지금 바로 패배시켜 주겠다고 경고한다. 그러자 흑발 소년은 차분한 미소로 답하며 그 태도를 대결 중에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 순간 악당이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강렬한 주황색 에너지의 궤적이 그려진다. 주인공은 검을 뽑아 자신에게 향하는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한다. 상대가 분노에 차 연속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피한다. 덩치는 짜증을 내며 상대가 지난번 싸움 때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걸 알아챈다. 그럼에도 그는 붉은 오러를 발산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리트반에 들어가겠다고 맹세한다. 창과 검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불꽃이 터져나온다. 하지만 젊은 전사는 손쉽게 허공을 가르며 대결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녀석은 분노에 차소리치며 이 싸움을 끝장내기 위해 최후의 일격으로 돌진한다. 그는 엄청난 높이에서 뛰어내려 온 체중을 실어 지상의 상대를 덮친다. 한편 주인공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괴물과 싸우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분석한다. 적은 화염의 폭풍처럼 회전하지만 소년은 침착하게 모든 움직임을 주시한다. 빠른 질주와 함께 흑발 소년은 땅에 푸른 궤적을 남기며 반격을 위해 거리를 좁힌다. 거대한 에너지의 충돌이 링을 뒤흔들고 엄청난 흙먼지를 일으킨다. 틈을 이용해 검객은 빛의 참격을 날려 라이벌의 방어를 그대로 꿰뚫는다. 충격의 악당은 타격을 느끼고 뒤로 비틀거리며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다. 하지만 의문의 손이 숨겨진 단검을 움켜쥔다. 비겁한 수가 시작되려는 찰나 주인공은 쓰러진 상대가 마지막 일격 후 회복하는 동안 교관을 빤히 쳐다본다. 재빠른 동작으로 흑발 소년이 정확하게 뺨을 후려치자 라이벌은 격투장 밖으로 멀리 날아간다. 양아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완전히 정신을 잃는다. 다른 학생들은 반의 약체로 여겨지던 그가 너무도 손쉽게 이기자 충격에 휩싸인다. 의료팀이 패자를 들것에 실어나가는 동안 다음 대결이 발표되지만 선생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주인공을 따로 부른다. 붉은 머리 남자는 그 순간 매우 진지하고 날카로운 분석적인 눈빛으로 소년을 관찰한다. 소년은 무술 대결 중 힘 조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스승은 부상은 흔한 일이니 괜찮다며 집에서 푹 쉬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교관은 주인공이 순수한 기술 덕분에 상처 하나 없이 이겼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복도를 걸으며 청년은 꿈에 그리던 특별반에 들어가기 위한 다음 계획을 세운다. 방에 도착한 그는 모든 엘리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상 전투 캡슐을 바라본다. 그는 그 장비가 다른 위대한 무인들의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한다. 가상 훈련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상대와 겨루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수정 공간에서 훈련에 몰두했던 탓에 소년은 시스템에서 아직 브론즈 등급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오늘 최대한 빨리 랭크를 올리기로 결심하고 콘센트에 케이블을 꽂는다. 바로 그때 흑발 소년은 전 세계 젊은 천재들의 명단에 오르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랭킹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이며 현재 그의 학교 학생 중에는 아무도 없다. 캡슐이 닫히고 주인공은 자신의 진정한 무공 실력을 모두 보여줄 준비를 한다. 곧이어 전사는 푸르스름한 디지털 공간에 나타나 첫 번째 가상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는 가상 캡슐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워밍업 매치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그러자 돼지 가면을 쓴 귀여운 아바타가 온라인 게임 소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검을 든 소녀는 시스템이 대전 상대로 고른 상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한 소녀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나 전사치고는 반응이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은 재빠른 검놀림으로 소녀의 기습을 막아낸다. 그러자 소녀는 그의 속도를 칭찬하며 실전에서는 적이 공격하길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짜증을 내며 그런 비겁한 기습은 2번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이내 둘은 격렬한 공방을 시작하고 흑발소녀는 푸른 오럴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한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창녕 돌진 기술을 사용해 상대를 기습한다. 소녀는 그 기술을 알아보고는 왜 그것을 배기처럼 사용했냐고 물으며 경악한다. 그녀는 무공이란 정해진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순간 소녀는 깨달음을 얻고 기술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저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비기를 알아챘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상대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날카로운 단검으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한다. 가면을 쓴 소녀는 그녀의 힘에 놀라며 상대의 전투 방식을 파악하려 애쓴다. 최후의 일격으로 소녀는 그를 정통으로 가격하며 전투 중 부주의했다고 말한다. 점수판에는 청년의 패배가 표시되고 그는 기습만 아니었더라면 이길 수 있었다고 투덜거린다. 메뉴로 돌아온 그는 무공의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소녀의 말을 곱씹는다. 청년은 아직 자신의 검술과 은신 속성을 완전히 통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시험해보기 위해 곧바로 다른 가상 대결에 임하기로 한다. 그의 새로운 도전 상대는 거대한 쇠공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구의 덩치다. 그러자 소녀는 시스템이 너무 강력한 적과 붙여졌다며 절망하고 불평한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푸른 오럴을 두른 채 돌진해 일격으로 거구를 묶어두려 한다. 그는 자신의 무공이 상대보다 강하기에 자신이 우세하다고 믿는다. 청년이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남자는 강한 기술이 싸움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덩치가 무기를 휘두르며 전력으로 공격하지만 가면 쓴 소녀는 계획이 있는 듯하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주인공이 피하자 덩치는 그의 민첩함에 짜증을 낸다. 가면 쓴 소녀는 자신있게 상대를 마주하며 빠르고 정확한 반격을 준비한다. 숲속의 산들바람 기술로 소녀는 공격을 피하며 그 민첩함으로 적을 놀라게 한다. 상대는 그가 사라진 것에 충격받고 주인공은 그 틈을 타 거구의 바로 등 뒤에 나타난다. 거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의아해하는 순간 주인공은 창녕 돌진으로 승리를 거둔다. 승리와 함께 가면 쓴 소녀는 창녕 돌진 기술로 적을 마무리한다. 그는 마침내 실전에서 처음으로 그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것을 자축한다. 이내 소녀는 예리한 검술에 능하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 그는 기술이란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물의 흐름처럼 강하거나 부드러울 수 있음을 이해한다. 기술은 천둥처럼 빠를 수도 고요한 시냇물처럼 유연하고 차분할 수도 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궁극기가 칼날의 다재다능함에 대해 가르쳐주려 했음을 깨닫는다. 검객은 검이란 정해지지 않은 무기이며 그 사용법은 오직 무인에게 달려있다고 결론 내린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오자 청년은 격렬한 훈련 끝에 배가 몹시 고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팔찌가 빛나며 그가 블루스타 랭킹 마니 안에 들었음을 알린다. 소녀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한다. 시스템은 그가 속한 시와 구의 청소년 랭킹에서 1위임을 보여준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제 엘리트반의 자리가 보장되었기에 기뻐한다. 다음 날 청년은 아주 차분하게 량시 제1고등학교에 도착한다. 가는 길에 땅에 흩어진 여러 개의 바늘을 보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간다. 한 남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착한 학생처럼 인사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그 남자는 자신이 라이벌의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꾸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인사하며 저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라이벌의 삼촌은 그가 규정에 따라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몇몇 학생들이 그 상황을 비웃자 남자는 그들 모두에게 즉시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바로 그때 몇몇 학생들이 주인공이 이기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선생님은 막대기를 사용해 소년을 벌주며 그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전혀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의 옷은 모든 교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는 화가 나서 청년을 때리려 하지만 그는 아주 쉽고 단호하게 막대기를 붙잡는다. 라이벌의 삼촌은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지만 강력한 목소리가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킨다. 소녀는 막대기를 붙잡고 침착하게 그 순간 누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묻는다. 2명의 중요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한 명은 교장이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다. 라이벌의 삼촌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청년의 나쁜 행동을 서둘러 고발한다. 교장은 소란을 무시하고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본다. 그러자 교장은 그가 그 유명한 청두인지 묻고 소녀는 즉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준다.
시장은 도시 명단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를 보러 왔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주인공이 이기기 위해 약물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교장은 그가 홍집안으로 전학갈 것이라고 발표하고 질투에 찬 선생님은 바닥에 쓰러진다. 회의실에서 도시의 상위 3명의 학생이 지역 지도자들에게 소개된다. 첫 번째는 주인공, 두 번째는 일반의 라이벌,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공의 반 친구이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세 청년은 그저 고갯짓으로 서로에게 인사한다. 시장은 구역 400개 도시가 학생들 간의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각 도시는 전날 밤의 무술 순위에 따라 상위 3명의 학생을 보낼 것이다. 토너먼트는 하이시티에서 개최되며 15레벨 이상의 무술가가 주관할 것이다. 상위 10명의 입상자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산점과 상금을 받게 된다. 시장은 그들이 이 성대한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의 반 친구는 왜 대회에서 학교의 가상 전투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지 묻는다. 남자는 실제 전투가 더 효과적이며 학생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소녀는 현재 자신의 수준과 매일의 훈련으로 상위 3위 안에 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시장은 또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토너먼트가 라이벌들의 수준을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손을 들어 대회 참가를 확정한다. 다른 두 학생도 참가에 동의하고 백성 챌린지에 합류한다. 지도자는 축하하며 그들과 같은 젊은 전사들로부터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고 말한다. 복도에서 검은 머리 소녀는 이것이 재정적으로 가족을 도울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심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토너먼트에서 상위 3위 안에 들겠다고 맹세한다. 그 순간 그는 책상에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빈자리에 앉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며 신입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거구의 학생이 매우 위협적이고 우월한 표정으로 소년을 쏘아본다. 그럼에도 검은 머리 소년은 물러서지 않고 어떤 도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거구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 시점에서 주인공은 아직도 학교에서 왕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 순간 주인공의 반 친구가 나서서 신입이 아직 반의 규칙을 모른다고 설명한다. 놀랍게도 주인공은 다른 소년이 조용히 다가왔으며 매우 높은 파워 레벨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거구는 오직 반 친구의 개입 때문에 일단 주인공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한다. 그러자 친구는 엘리트 반에서는 모두의 좌석 번호로 서열이 정해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월간 순위에서 하위 10명은 한 달 내내 서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순간 소녀는 이 반 내부에 존재하는 엄청난 경쟁 압박에 감명받는다. 하지만 반 친구는 이제 월초이므로 청년이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호기심이 생긴 주인공은 모든 수업 시간 동안 앉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혜택이 있는지 묻는다. 그 대답이 다음 결투에서 얼마나 힘을 사용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친구는 순위가 높을수록 학생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그는 자리가 학생이 한 달 내내 받게 될 자원의 양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귀중한 자원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검은 머리 소녀는 최고의 자리를 노릴 가치가 있다고 결심한다. 그러자 교관은 수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리며 모두에게 바로 옆에 있는 전투실로 가라고 명령한다. 그 순간 사범은 도전자가 3번 싸울 수 있으며 그의 힘에 따라 번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검은 머리 소녀는 자신있게 손을 들고 반에서 12인 학생에게 도전하고 싶다고 발표한다. 교관은 그 도전을 보고 식은땀을 흘리며 신입 녀석의 엄청난 대담함을 걱정한다. 그러자 학생들은 아무도 상위 12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에 숨을 삼킨다. 그러자 사범은 기술은 좋지만 소년의 생명 에너지가 꽤 낮다고 평가한다. 이에 검은 머리 소년은 보상에 집중하며 12가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젊은 전사는 그 위험이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투를 준비한다. 하지만 거구의 상대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작은 도전자의 용기를 조롱한다. 그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주인공을 쏘아보며 신입이 정말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거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소년의 부르는 그가 입을 연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경고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교관은 거구에게 장비를 착용하고 즉시 경기장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사범은 이 패배가 이제 주인공에게 뼈아픈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바로 그때 라이벌은 무거운 무기를 아주 쉽게 끌며 링 중앙으로 걸어간다. 둘 다 준비되자 시작 신호가 울리고 학교 체육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돈다. 악당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을 울게 만들고 자비를 구걸하게 만들 것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주인공은 푸른 기운을 발동시키고 누가 먼저 쓰러질지 보게 될 것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 순간 소녀는 다가오는 공격의 잔상을 보며 움직임에 완전히 집중한다. 거구는 전력으로 공격하며 검은 머리 소년의 반응이 엘리트 전사치고는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그러자 반 친구들은 둘 사이의 실력 차이가 크고 끝이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반면에 교관은 주인공의 생명 레벨이 단 하루 만에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악당은 이미 자신의 이른 승리를 자축하며 상대에게 경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소리치지만 망치의 충격이 먼지를 일으키고 주인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상적인 속도로 움직인다. 거구는 검은 머리 소년의 빠른 움직임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아 놀라움의 비명을 지른다. 그러자 거인은 마지막 일격을 시도하지만 청년은 부드럽게 몸을 숙여 자신의 기술을 준비한다.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띤 채 주인공은 반격의 완벽한 순간이 왔음을 깨닫는다. 그러자 소년은 상대의 가슴을 엄청난 힘으로 가격하는 푸른 에너지 폭발을 발산한다. 그 충격으로 거구는 공중으로 띄워져 링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날아간다. 악당은 경기장 바닥에 심하게 떨어지고 그단 한 번의 공격을 받은 후 완전히 정신을 잃는다. 그 순간 모두가 그가 정말 놀라운 숙련도로 창룡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교관은 주인공의 팔을 붙잡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1레벨에 도달했는지 묻는다. 그는 하룻밤 만에 그렇게 많이 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놀라움의 표정으로 청년을 쳐다본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검은 머리 소년은 자신을 가리키며 사범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고 결투의 최종 승자는 학생 청두라고 큰 소리로 발표한다. 바로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낮은 레벨이 그렇게 강한 사람을 이겼는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소년 중 한 명이 학교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만 성형 인물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교관은 도전을 계속할 것인지 묻지만 주인공은 오늘 시비에서 멈추기로 결정한다. 그 순간 비닐을 쓴 반 친구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와 검은 머리 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친구 추가를 요청한다. 어색한 미소로 소년은 초대를 수락하고 다른 학생들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갑자기 패배한 녀석이 주인공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매우 비굴하게 용서를 구한다. 한편 금발의 사범은 매우 알 수 없는 생각을 하며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지만 그는 그 학생이 오늘의 모든 수업이 끝난 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와야 한다고 발표한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주인공은 그곳에 앉아있는 우아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는 들어와서 편히 있으라고 말한다. 교관은 교장에게 국내 최고 대학의 특별 입학 정원에 대해 묻는다. 코수염을 기른 남자는 그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사범은 신입생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교장은 최소 요구 조건이 완벽한 1레벨 무술 기술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그럴 장비가 있으니 청년을 시험해보라고 상사에게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교장은 더미를 가리키며 소년에게 이전 싸움에서 썼던 것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라고 요청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소년은 지금 바로 시험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고 준비한다. 결정적인 일격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자 그의 눈은 결의에 차 빛난다. 이에 젊은 전사는 검을 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그는 창룡파를 사용하고 푸른 에너지 폭발이 시험용 더미를 산산조각낸다. 교장은 신입이 단 하룻밤의 훈련만으로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민망한 표정으로 소년은 장비를 망가뜨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흥분한 사범은 그 아이가 전투 천재라며 그의 본능은 극히 드문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렇게 날카로운 본능을 가진 학생은 본 적이 없다 말하고 소년은 칭찬에 긴장합니다. 교장도 동의하며 그의 특별 훈련을 위해 1등에게 주어지는 자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인공은 손을 들고 이 특별 전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사범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생명력이 아주 높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년은 자신의 현재 레벨이 아직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지만 특별 전형이 있으면 기말고사 한 달 전까지 말렙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소년은 황산대학에 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전형에 합격한다면요. 선생님은 모든 대학의 지원이 꽤 비슷하기에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의 어두운 기억 속 하늘을 번개가 밝히는 가운데 그는 과거의 비극을 떠올립니다. 6년 전 서울시는 끔찍한 거인족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현지 영웅들과 이웃 도시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 임박한 위협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적의 힘은 막강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며 청년은 가족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어떤 큰 위기에서도 도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에 교관은 소년이 미래에 큰일을 해낼 책임감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범은 이런 마음가짐이 보통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장은 특별 전형을 통하면 그 두 학교 중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만약 그가 대회에서 잘 해낸다면 그의 자리와 점수는 보장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소년은 교장과 사범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학교를 나서며 그는 100대 도시 대회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전사는 훈련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학교 특별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과학기술무관에 가볼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인류를 지키는 3대 세력이 있었는데 극한무관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힘을 증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무관이고 세 번째는 공공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무도인 연맹입니다. 청년은 과학기술무관의 창립자가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준 천재였음을 떠올리며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희귀한 혈례단을 세 상자 구매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점원은 그렇게 어린 사람이 그 물건을 사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기에 입을 떡 벌립니다. 직원은 그에게 약을 사려면 먼저 내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사용자가 30분 동안 집중력을 잃으면 내전의 기운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험성 때문에 청년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계에 손을 얹어 시작합니다. 소년은 직원에게 지금 당장 도전을 받을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기계로 테스트를 시작하고 직원은 모든 것을 세심한 주의와 호기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하지만 장비가 고장 나버리고 직원은 그곳에 있는 청년의 엄청난 내구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소년은 방을 나와 기술지원팀에 전화해 기계가 또 고장 났다고 알립니다. 방으로 돌아온 전사는 설명서를 읽고 효과를 보려면 하루 최대 3알까지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상점의 테스트가 쉬웠으며 그 고통은 약 한 알의 50%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10배의 고통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에 한 번에 3알을 모두 먹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약을 삼키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몸을 덮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 순간 수많은 푸른 번개가 소년을 감싸고 그는 모든 근육이 격렬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식은땀까지 흘립니다. 청년은 도전적인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약의 위력이 고작 이 정도냐고 묻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고통이 가라앉자 그는 끝까지 버텨낸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생명력이 상승했다는 알림이 뜨자 그는 목표에 가까워진 것을 자축하지만 그의 몸은 열흘밖에 약을 버티지 못하고 돈은 55일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계속 나아가기 위해 대회에서 2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에너지 폭주 때문에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육체가 지쳤기 때문에 그는 잠시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수정 공간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의 방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기 시작하며 그를 즉시 방해합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거인들을 이기진 못했지만 정신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훈련과 학교에서 지원금이 도착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침내 지원금이 도착했고 오늘 수업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떠올립니다. 교실에서 붉은 머리의 선생님이 고급 전투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모습에 소년은 교관의 힘이 15레벨 이상임을 깨닫고 크게 감명받습니다. 그녀는 무공이 높을수록 육체의 힘을 키우기 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정신력으로 모든 힘을 한 점에 집중시켜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몸의 힘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사용하는 이 능력을 정신력 부착이라 하지만 여교관은 지금은 생명력이 더 중요하니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교관은 모든 학생의 정신력을 시험하겠다며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피리를 불어 탈진의 노래를 연주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의 인내력을 측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신입생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왜 그녀가 지금 자신에게만 이런 선택지를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시험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선생님은 그가 너무 경쟁심이 강하며 다른 학생들은 이 방면에선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실패할 때 도와주기 위해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연주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온 정신을 다해 저항할 준비를 합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은 신이 나서 환호하며 자신들의 모든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교관이 탈진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보라색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감쌉니다. 검은 머리 소녀는 멜로디를 침착하게 들으며 그녀의 능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합니다. 어둡고 거대한 형체가 소년의 등 뒤에서 나타나 그에게 치열한 정신 전투를 겁니다. 그의 주인공은 놀라지만 교관의 물리적 최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강력한 발차기로 그는 그림자 형상을 공격하며 선생님이 사용하는 기술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모든 힘과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적에게 돌진합니다. 여교관은 그가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평온한 미소로 젊은 전사는 그녀의 정신 압박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감명받은 선생님은 소년의 정신력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입생의 진정한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능력의 수준을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몇몇 학생들은 압박감에 지쳐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관은 대부분이 버티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유일하게 아직 서 있는 학생에게 집중합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는 청년이 이 새로운 힘의 수준을 견뎌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여교관은 힘을 더 올렸음에도 검은 머리 소년이 아무 문제 없이 서 있자 경악합니다. 반 친구들은 그 청년이 가난해서 정신력을 단련할 아이템을 살 돈이 없을 것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그에게 졌던 덩치 큰 녀석은 주인공의 힘이 자신이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에 기뻐합니다. 주인공의 반 친구가 라이벌을 쳐다보고 두 사람은 정신력 충돌을 준비합니다. 덩치 큰 학생이 지쳐 땅에 쓰러지자 선생님은 신입생이 반 1등보다 더 오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는 그가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 보려고 8단계 정신력으로 시험하기로 결심합니다. 소녀는 힘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시험 난이도 때문에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푸른 오라가 빛나며 그는 선생님과 싸우기 위해 자신만의 에너지 거인을 소환합니다. 그렇게 두 에너지 거인은 수많은 타격과 힘의 폭발로 장대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에너지 거인이 강력한 주먹으로 공격하자 소녀는 짓눌리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 충격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청년은 무릎을 꿇고 헐떡이며 그 압박에 맞서 싸울 힘을 잃습니다. 교관은 그의 정신력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현상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교장실로 달려가 신입생이 희귀한 전투 이중 재능을 가졌다고 소리칩니다. 사무실에서 여교관은 자신이 본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범은 그 소식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흥분으로 머리가 곤두선 교장은 소년이 20레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재능은 세계 3대 무술대학 중 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결연한 미소로 교관은 경례하며 상사의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검은 머리 소녀는 선생님과 대화하기 위해 왜 불려왔는지 묻습니다. 사범은 흥룡대학에 대해 아는지 묻고 소녀는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범은 이 대학들은 비행 무도인이 될 수 있는 천재들만 모집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명력 9.9와 중급 무술이 필요해. 그는 또한 그 모든 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약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이 매우 중요한 제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한다. 그는 대학 선발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지만 가족을 두고 떠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스승에게 결의에 찬 눈빛을 보인다. 스승은 그를 격려하며 다른 학교들을 미래의 대비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 100개 도시 토너먼트는 한 달 후에 열릴 것이고 그는 당분간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집에 도착하자 여동생이 아침 먹으라고 부르고 그는 가는 중이라고 대답한다. 고양이 귀를 한 소녀는 오빠가 전과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오빠가 더 잘생겨졌고 그의 기운이 훨씬 더 신비롭고 위압적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은 가족에게 토너먼트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에서 살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여동생은 그가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소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학교에서 훈련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지원해줬다고 말한다. 그는 엘리트반 학생들은 개인 무도실을 배정받는다고 설명한다. 그 말에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한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남자는 아들에게 그저 결의를 갖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한다. 청년은 식사를 마치고 열심히 훈련하러 학교에 간다고 알린다. 그러자 그의 가족은 작별 인사를 하며 소년의 새로운 힘을 향한 도전의 행운을 빌어준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시설을 보고 무술은 부자들의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전사는 추리카드를 사용해 새로운 특별 훈련실로 들어간다. 그는 이제부터 집중 훈련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한다. 방 안에 들어서자 소년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중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훈련용 더미가 나타나고 시스템은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확인한다. 청년은 몸에 느껴지는 무게감에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싸우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새로운 복싱 로봇이 나타나고 마침내 4라운드 훈련이 시작된다. 그는 공격을 막아내지만 저 중력 하에서는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주인공은 펀치를 피하고 이기기 위해 공격 궤도를 바꾸기로 결심하지만 로봇은 그를 분석하고 싸우려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라고 제안한다. 로봇은 위아래를 동시에 공격하며 우리의 용감한 주인공의 모든 탈출로를 차단한다. 피할 수 없게 되자 소녀는 기계 상대 또한 이중 중력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기로 결심한다. 바닥을 힘껏 밟자 그는 명령을 활성화하고 그 순간 방 안의 압력이 치솟는다. 그러자 젊은 전사는 칼날로 충격을 맞고 기계 적에게 반격한다. 금속 상대는 많은 연기를 뿜으며 무릎을 꿇고 마침내 패배한 듯 보인다. 하지만 기계의 눈이 붉게 빛나며 최후의 전투수단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그때 로봇이 온 힘을 다해 검은 머리 소년을 붙잡자 그는 이 갑작스러운 반칙에 분노한다. 바닥에 짓눌린 주인공은 숨을 쉴 수 있도록 시스템의 중력 상태를 끄라고 명령한다. 몸이 한계에 달한 것을 느끼자 청년은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심상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한 전사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신비로운 붉은 바다의 심연을 마주한다. 그는 레벨업을 위한 경험치를 달라고 외친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 그가 차분히 명상하는 동안 정신력이 상승했다는 알림이 뜬다. 일어서려고 한다. 소녀는 다리에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닫고 불쾌한 불편함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지친 검은 머리 소녀는 육체가 아직 힘든 훈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주인공은 바닥에 몸을 던져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을 청하기로 한다. 잠시 후 눈을 뜬 소녀는 기운이 회복되어 새로운 무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는 다시 한번 수정 공간으로 들어가 민첩하게 발을 놀리며 검술을 연마하기로 결심한다. 검객은 나타나는 적들을 마주할 자세를 잡는다. 녹색 불꽃 거인들이 나타나자 주인공은 과거에는 그들 중 누구도 이길 수 없었음을 기억해낸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무기를 단단히 움켜쥐고 이 괴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겠다고 맹세한다. 로봇이 공격하자 주인공은 그 일격이 맞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젊은 전사는 크게 놀란 표정으로 기계 적을 바라본다. 바로 그때 그는 괴수들의 녹색 반점이 사실은 순수한 치유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지만 소녀는 검을 들고 돌진하며 먼저 그 표식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전사는 훈련으로 자신의 신체 제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느낀다. 그러자 검은 머리 소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대 괴물의 몸을 향해 정확하고 빠른 참격을 날린다. 이 정확한 일격에 괴물은 마침내 쓰러져 많은 연기를 뿜어낸다. 그러자 검객은 다음 상대들을 마주하며 전투 준비를 마친다. 그 순간 청년은 토너먼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한다. 마침내 100개 도시 대회의 날이 밝았고 하이시티는 인파로 가득하다. 호화로운 호텔에 들어선 소녀는 그 화려함과 부유함에 감탄하지만 안내 데스크에서 소란을 발견하고 왜 저 남자를 들여보내주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난폭한 전사는 접수원에게 소리치며 지체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직원은 겁에 질리고 악당은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저 검은 머리 남자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낀다. 소녀는 저 남자의 무사 레벨이 자신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갑자기 보라색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가 아주 차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러자 바다의 공주는 그 청년이 체크인 서류에 서명하게 하라고 지시한다.
학생들은 그 소녀가 인터넷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고 수군댄다. 그 말에 친구는 검은 머리 소년에게 그 소녀는 넘볼 수 없는 상대이니 포기하라고 충고한다. 친구는 그 소녀의 이름이 조시아구이며 이 지역 학교 교장의 유명한 딸이라고 설명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저 얼굴을 전에 본 적이 있음을 기억해내고 가상 전투에서 만난 소녀임을 알아챈다. 그는 그녀가 게임에서 자신을 기습했던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고 그녀의 실물 미모에 놀란다. 그러자 청년은 이번 100개 도시 토너먼트에 온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테이블 위에서 차가 데워지는 동안 학생들은 대회의 새로운 규칙을 듣기 위해 모인다. 그러자 교관은 예선전 전에 추가로 배지 쟁탈전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다. 호기심이 생긴 주인공은 도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새로운 규칙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묻는다. 스승은 토너먼트가 3일간 진행되며 1차전은 매우 위험한 숲에서 열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청년들은 13시간의 제한 시간 내에 여러 종류의 배지를 획득해야 한다. 배지를 확보한 후 자격을 얻기 위해 결승선으로 서둘러 가야 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총 배지 수를 물어보고 단 50팀만이 진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교사는 2라운드는 거의 휴식 시간 없는 1대1 노가웃 토너먼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순간 그의 학우들은 주인공과 바로 맞붙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하지만 스승은 상위 10명은 대학 입시 가산점과 상금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챔피언이 되려면 3일 연속으로 싸움을 버틸 체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교관은 손가락을 들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의 진정한 적은 외계인이므로 어떠한 사망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말한다. 그 순간 지도자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두가 특수의복을 착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자신이 개입해야 할 경우 해당 학생은 탈락될 것이라 경고하며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그 말에 새 학생은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대회에서 이길 준비가 되었다고 외친다. 주인공은 풍경을 응시하며 눈앞에 있는 것이 정말 울창한 숲인지 의아해한다. 주최자는 자신을 교장이라고 소개하며 이 대규모 토너먼트의 주최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장소를 보여주며 차원의 균열이 있다고 말한다. 그곳은 영계라고 불린다. 그 말에 소녀는 이상한 장소가 위험한 괴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남자는 매우 강력한 전사가 그 공간의 안전을 보증했기에 모두의 안전을 장담한다. 그리고 그는 시험에 목숨이 걸린 위험이 따르니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경고한다. 그러자 지도자는 한 소년을 가리키며 그에게 팀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알린다. 그 순간 주인공은 검은 머리 소년을 보며 그가 왜 저렇게 불행해 보이는지 궁금해한다. 잠시 후 시스템은 참가자의 입장을 허가하기 위해 홍채 인식을 수행한다. 허가가 떨어지자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학생들은 숲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러자 일행은 통로를 건너 마침내 영혼 늑대들의 숲으로 유명한 곳에 도착한다. 교장은 혹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마법진을 사용해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300명의 참가자 중 100명만이 배지를 얻을 것이라며 행운을 빌어준다. 경고가 끝나자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원진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눈부신 빛이 주위 전체를 뒤덮으며 학생들이 완전히 순간 이동했다. 빛이 사라지자마자 주인공은 눈을 뜨고 새로운 풍경에 익숙해지려 노력한다. 그는 거대한 나무들을 관찰하며 그곳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영적 영역인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팀원이 디지털 지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할지 묻는다. 미소를 지으며 검은 머리 소녀는 근처에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고 배지가 진짜인지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계획에 동의하고 귀중한 상품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외딴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빽빽한 숲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돌기둥을 발견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시험의 첫 번째 배지를 얻기 위해 토템에 있는 빛나는 버튼을 누른다. 바로 그때 검은 머리 소녀는 운이 좋았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아이템을 너무 빨리 찾았다고 말한다. 갑자기 팀원 중 한 명이 땅에서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친다. 그 순간 함정에서 발사된 여러 개의 화살이 학생들 그룹을 향해 날아오지만 소녀는 다른 경쟁자들이 자기 팀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놀란다. 바로 그때 누군가 압력판을 밟자 적 무리가 무기를 뽑아 들고 다가온다. 쿤시티 팀이 나타나 주인공들에게 지금 당장 모든 배지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보통 더 큰 도시들이 이 토너먼트 전체에서 가장 강한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당에서는 관중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지켜보고 있다. 경쟁 학교 교장은 양씨의 스승을 조롱하며 패배자들의 돌아갈 표값을 자기가 내주겠다고 말한다.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저 녀석이 정말 혼자서 그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악당은 화를 내며 심하게 다치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한다. 그러자 검은 머리 소녀는 도시의 크기가 누가 가장 강력한 전사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친다. 적은 창을 들고 돌진하며 오늘 주인공 일행이 첫 번째로 쓰러질 것이라고 맹세한다. 그는 자신이 창의 왕이 될 것이라 소리치며 검은 머리 청년을 압도하기 위해 맹렬하게 공격한다. 그 순간 팀원들이 도우려고 준비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워진다. 아주 차분하게 소녀는 동료들에게 이 모든 골치 아픈 일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푸른 기운을 강렬하게 빛내며 전사는 혼자서 경쟁자 무리를 상대하겠다고 선언한다. 그 순간 친구는 주인공의 힘을 관찰하고 그가 비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적 3인조는 창을 들고 뛰어오르며 주인공이 영적 세계의 광대함을 모른다고 소리치지만 두목은 검은 머리 소년이 그 자리에서 아주 쉽게 합동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자 악당은 무기 손잡이를 꽉 쥐고 어떻게 5급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소년은 상대가 강하지만 다른 2명은 그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분석해낸다. 그 순간 전사는 9급 정신력 부착물을 활성화하고 그의 눈은 푸른 빛으로 빛난다. 그러자 주인공은 검을 굳게 쥐고 3명 모두를 상대로 단 1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갑자기 검사가 유광수를 사용하여 공격하자 에너지 폭발이 일어난다. 검은 머리 소녀는 그의 기술의 첫 번째 자세를 사용하여 전장 전체를 덮는 빛의 감옥을 만든다. 그러자 상대들은 뒤로 내동댕이 쳐지고 두목은 공격을 받고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주인공은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숲에 쓰러진 경쟁자들을 보면서 침착함을 유지한다. 두 부하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팀 두목은 자신의 검이 왜 이리 무거운지 의아해한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당은 겁에 질려 저 청년이 지금 정말로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래서 소녀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이 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가장 강한 적에게 집중한다. 경쟁자의 목에 칼날을 겨눈 채 검은 머리 소녀는 그 자리에서 금고의 2번째 자세를 사용한다. 그 순간 대회 교관이 나타나 결정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검 끝을 건드리지만 그 녀석은 아직 싸울 수 있다며 작은 도시의 학생에게 탈락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소리친다. 흰옷을 입은 남자는 악당의 찢어진 옷을 가리키며 그가 그 자리에서 공식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주인공의 공격력이 7급에 도달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승은 주인공의 재능을 분석하고 그가 다른 학교 천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교관은 그 청년이 미래의 무술계 전체에서 무적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걸어간다. 그러자 뾰족머리 경쟁자가 작별 인사를 하며 주인공에게 토너먼트 결승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패배한 상대가 일어나 주인공의 엄청난 힘에 감탄하며 그의 이름을 묻는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검은 머리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다가올 대회의 1등이라고 대답한다. 다시 강당, 관중들은 용감한 주인공의 승리로 끝난 싸움의 결과를 본다. 그러자 경쟁자 교관은 양씨의 스승을 조롱하며 돌아갈 표를 언제 원하냐고 묻는다. 한 리더는 완벽한 학생이 4명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리더는 3명뿐이라고 그를 정정한다. 관중들은 양씨팀이 배지를 하나만 가지고 이미 출구로 향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한다. 반 친구들은 검은 머리 소년의 계획에 깜짝 놀라 그가 그 자리에서 우장을 상대할 것인지 묻는다. 소년은 자신의 힘으로는 배지 2개를 얻는 것은 쉽겠지만 다른 목표가 있다고 설명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청년은 자신의 진짜 계획이 대회 전체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100만 상금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며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가장 강한 3명은 다른 도시 출신이며 지금 그들 중 1명을 기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의 반 친구는 그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청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토너먼트의 논리와 가장 강한 선수들이 2단계에서는 서로 맞붙지 않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는 대회가 주최 측인 하이시티에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고 의심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소녀는 자신의 위험한 계획을 밀고 나가기로 완전히 결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 이틀간의 토너먼트에서 3명의 완벽한 전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